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뜨개 하면서 수다 조금 떨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뜨개는 큐뮬러스 T고요. 원래 이게 목이 훨씬 넓었는데 제가 그냥 코스 여기 위에 목 잡는 그 아이코드 뜨는 코스 조금 제 멋대로 잡아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 작아지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내복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핏은 괜찮습니다. 근데 또 세탁하고 또 목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풀러서 목은 다시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팔을 뜨고 있습니다. 팔만 뜨면 끝이어가지고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뜨개 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사실 조금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뜨개에 관련된 팟캐스트 같은 거를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 말고 한 분이나 두 분 해가지고 두세 명이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팟캐스트 같은 거 진행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뜨개 모임 하다 보면은 막 뜨개 주제로 나왔을 때 다 다른 의견과 다른 이야기, 자기만의 또 새로운 경험들, 각각 다른 경험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재밌고 이래가지고 유쾌하고 그럴 수 있는 좀 라디오 같이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누구랑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막 이런 게 막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게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디스코드나 줌 같은 걸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우선 제 생각이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수다 떠는 걸로 한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장 처음 뜨개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 해봤던가, 뭐 커서 갑자기 해봤던가, 뭐 주변에 누가 해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우선 약간 흥 있는데 끼 없는 그러니까 공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공예에 대한 끼가 없는 그런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재주가 정말 없었어요. 손재주가 정말 없는데 액세서리나 이쁜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보거나 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붙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테이프로 막 해서 붙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저는 진짜 손재주는 없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학생의 완전 표본이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예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학종이로 셋이서 학종이로 학을 접자 그리고 순위를 매겨보자 했는데 한 명은 가장 빠르게 접으네, 한 명은 제일 이쁘게 접으네. 저는 이도 저도 아니네. 속도도 느린데 이쁘지도 않은 그 정도로 손재주가 없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조금 서럽고 막 이랬었어요. 공예? 이렇게 뭔가 만들고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이어리도 때때로 사고 책상도 맨날 꾸며놓고 우리 어렸을 때 장미 포토샵 해가지고 장미네 포토샵 해가지고 카페에 있었던 거 아세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맨날 포토샵 배워가지고 막 동영상 호랑지? 뭐지? 동꼬 해가지고 막 이렇게 GIF로 막 그런 거 만들고 포토샵으로 축전 같은 거 만들고 화려한 막 이미지 만들고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엄청 하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 같은 것도 그런 공예하는 CA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막 구슬 같은 거 깨서 먹거리 만드는 비즈 공예도 했었고 뜨개 그 공예하는 것에 뜨개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여름에는 비즈하고 겨울에는 뜨개하고 뭐 약간 요런
그때그때 시간마다 다른 것들 해가지고 재료값만 내고 그렇게 해서 뜨개를 가장 처음으로 접했는데 근데 그 마사카 그때까지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약간 인식과 그 약간 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을 했을 때 왼손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이야 뭐 오늘 왼손으로 하시는군요. 왼손은 뭐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애들은 오른손으로 잘 따라가는데 저 혼자 왼손으로 헤매고 있어서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했으면은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님이 어머 왜 이렇게 나오지? 어머 이렇게 떠?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저를 포기하셨어요. 저를 되게 다른 애들 봐주셔야 되는 분도 엄청 많아가지고 바쁘셨을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하고 어쩔 수 없으셨구나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는 제 왼손으로 뜨는 거를 처음 보셨으면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뜨개질 그렇게 목도리 뜬다고 하다가 그 뒤로는 제가 뜨개질을 아예 안 했습니다. 재밌어서 몇 번은 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는 그때 당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고 저희는 책이나 이런 걸로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뜨개질을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한참 동안은 뜨개질을 입고 안 하다가 저희 엄마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뜨개 가방 같은 걸 보셨는데 그게 굉장히 이쁘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도 그 뜨개 가방 저희가 가방을 한번 사려고 그러면 4만 원 막 이렇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만큼 이쁜 가방을 만 원대로 실만 사서 뜨면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가방을 뜨개로 코바늘로 뜨개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에어팟 케이스, 가방, 인형 막 이런 거 뜨고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손잡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립톡 같은 거 만들고 유튜브를 위주로 보면서 코바늘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늘 이야기 진짜 많이 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보시면 이런 스크런치 같은 거 열심히 만들고요. 친구 딸 주려고 이런 코바늘 인형, 이거 둥둥뜨개에 있는 토끼 수세미인데 이렇게 면사로 해가지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요런 그립톡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립톡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해서 코바늘을 가방을 뜨고 엄마랑도 뜨고 이러면서 열심히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바늘을 이렇게 열심히 뜨는데 코바늘은 정말 단발성의 취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바짝 뜨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이거 뜨개질을 갑자기 하고 싶다 해가지고 2달 뜨고 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약간 코바늘은 그렇게 뜨게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코바늘 할 때는 힘을 진짜 많이 주는데 여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여기 팔꿈치 어깨가 아픈 거예요. 제가 또 그 장비에 그 당시에는 비싼 장비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다이소에서 그냥 싼실 막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손목이랑 어깨랑 이런 데 너무 안 좋아서 뭐 2달 하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쉬고 2달 하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코바늘은 진짜 지속적으로 하는 취미가 아니라 그냥 단발성인 취미로 계속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코바늘 뜨게 하는 걸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3년쯤인가? 그때 바라클라바가 엄청 겨울에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바라클라바. 근데 바라클라바가 그때 너무 이뻐서 저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바라클라바가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방법이 막 제가 관심 있게 검색하니까 그거 아시죠? 검색어가 진짜 무서운 게 그거 한번 검색하면 관련된 게 진짜 쫙 뜨는 거. 그렇게 해서 진짜 바라클라바 뜨는 게 유튜브에 막 뜨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떴던 바라클라바가 요 타임비스킷님의 요 대바늘로 바라클라바 뜨기 바느질로 잊지 않고 대바늘로만 뜨는 요 바라클라바를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떴습니다. 지금 봐도 이쁜 것 같거든요. 집에 당시에 제가 코바늘을 하겠다고 사놓은 이만한 콘사가 있었고요. 이만한 콘사, 스니니트에서 그 당시에 이만한 콘사를 사가지고 제가 막 코바늘로 막 뜨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쓰던 대바늘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맞아서 떴는데 생각보다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왼손, 오른손 뜨개를 잘 구분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약간 사고력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손으로 대칭으로 봐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게 이 손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 큰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유튜브는 거기다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천천히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그때 유튜브로 코바 대바늘을 처음 배웠는데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입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소품류 위주로 뜨다 보니까 가방이나 이런 거는 많아지면 사실 처치 불가잖아요. 뭐 인형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처치 불가여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취미였는데 바라클라바를 딱 뜨고 나니까 의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다. 그때 당시에 막 팔이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 조금 뭔가 실용성이 엄청 좋은 대바늘로 뜬 편물이나 이런 소품들이 실용성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대바늘에 갑자기 푹 빠졌습니다. 바라클라바를 뜨고 나니까 갑자기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옷을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옷을 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사이즈가 비슷하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그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해도 저희가 가진 몸이 천차만별이고 또 옷들이 또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도 아니고 좀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때 유행은 나랑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옷을 사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바라클라바를 뜨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붙으면서 나 옷을 떠야지? 나 옷을 뜰 수 있을 것 같아. 내 몸에 맞는 내 옷을 내가 실을 사서 떠다 입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옷을 떠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옷을 어떻게 뜰까 하다가 아무래도 팔이 없는 조끼는 처음에 뜨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리고 조끼를 떠야지 해놓고 도안을 산 것도 아니고요. 패키지를 산 것도 아니고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엄마랑 미술관도 많이 가고 막 코엑스도 많이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당시 코엑스에서 핸드메이드 페어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저거 중간 단계가 없지 않아요? 그냥 옷을 떠야지, 조끼를 떠야지 하고 핸드메이드 페어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옷을 떠야지, 그럼 실을 뭐 사지, 도안을 뭐 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중간 단계가 없이 핸드메이드 페어를 하네? 그럼 핸드메이드 페어를 가야지? 하고 바라클라바를 가지고 자신 있게 너무 나는 이제 뜨개를 좀 할 줄 안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핸드메이드 페어를 놀러 갔던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페어 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막 옷을 뜬 옷들도 입고 있고 막 이 실 종류는 뭐고 이 실은 뭐고 염색실 이건 뭐고 이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 뜨개를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뜨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핸드메이드 페어였습니다.
그게 23년 12월 핸드메이드 페어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핸드메이드 페어를 갔는데 제가 조끼를 떠야지라고 해놓고 도안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스미디어에 딱 갔는데 뜨개책들이 엄청 많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이렇게 막 뜨개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 52주의 이지니트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지니트라는 말만 보고 초보자용인 줄 알고, 물론 초보자가 뜨기에 적합한 난이도긴 하지만요, 이게 그래도 겉뜨기 앞뜨기밖에 뜰 줄 모르는 제가 옷을 뜨겠다고 요거를 산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용감무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책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조끼 요 다이아몬드 요 조끼를 보고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끼를 떠야 되겠다. 이 다이아몬드 트윌 베스트 이 조끼를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엑스에서 이 책을 사오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그렇게 골랐으면 이제 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잘 모르고 조끼를 어떻게 떠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콩사 손톱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분이 입으신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은 뭐예요? 라고 물어가지고 거기 있는 콘사를 하나 겟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콘사 하나로 옷 뜰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때 당시에 한 콘으로 가능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옷을 한 콘을 사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말에 한 번 더 가가지고 똑같은 색깔만 다른 똑같은 콘사를 하나 샀는데요. 지금은 단종된 요 웨하스거든요. 요 웨하스 이 파란색 말고 보라색이랑 흰색 해가지고 그렇게 3개를 사왔습니다. 지금은 요 콘사 하나는 온전히 그냥 이렇게 남아있고요. 제가 썼던 거, 그때 당시 옷을 뜰 때 썼던 거는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이어서 제가 인스타 같은 데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트윌리 베스트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입게 됐습니다. 근데요, 게이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뜬 거여서요. 작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게이지 계산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작더라고요. 그리고 게이지도 안 맞고. 근데 이 옷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저는 컨티넨탈을 뜨잖아요. 저는 아메리칸을 거의 못 뜨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코바늘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바늘로 넘어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바늘과 실을 반대쪽에 잡는 코바늘 방식이 조금 더 저한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티넨탈로 뜨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안뜨기에서 잘못 뜨면 코 다 꼬이는 거. 이 옷이 코가 다 꼬여 있습니다. 온통 코가 다 꼬여 있어요. 그 다음 옷까지도 코가 다 꼬여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가 옷을 한 2-3벌 정도 뜨게 됐을 때 코가 이상하다, 코가 다르다는 거를 그때 인지하게 되고 꼬인 코에 대해서도 그때 그렇게 알게 되고 해가지고 조금씩 혼자서 이상함을 깨쳐가면서 유튜브 많이 보고 다른 분들 뜨는 거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뜨는 거를 보게 되고 인스타에서 뜨게 하시는 분들 도안들을 많이 보게 되고 염색실도 알게 되고 어떻게 뜨면 이쁜지 뭐가 좋은지 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인스타랑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초보 시절에 뜨개를 시작하게 된 경이야 처음 우당탕탕 초보자의 옷 뜨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3년도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펴가지고 막 이런 자석이랑 이런 것도 막 사왔었거든요. 이거는 2번째 간 날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인형들이랑 오뚜기 인형이랑 요 소주잔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여러 개 많이 사와가지고 이날 이렇게 해서 뜨기 시작했는데
이 핸드메이드 페어 간 게 12월 초였거든요. 12월 1일, 2일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옷을 F1 날은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제 첫 의류는 2023년 말에 그렇게 완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의류 뜨기를 시작하고 지금은 25년 4월이니까요. 별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거의 이제 꽉 채워서 1년 반 된 것 같네요. 1년 반 동안 좀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의류 뜨개에서 막 정말 코도 꼬인 상태로 뜨고 뭐도 못하고 겉뜨기 안 뜨기만 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도안이랑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으니까 제 스스로가 봐도 조금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하네요. 굉장히 뿌듯해요. 하여튼 저의 이 뜨개의 시작, 왜 뜨개를 뜨게 되었는가, 그거의 시작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코바늘 때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났던 게 왜 대바늘은 이렇게 뜨개를 계속 뜨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실용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떠서 내가 입을 수 있고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신마다 그 추구하게 되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인정 욕구가 되게 큰 편이고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저를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좀 뭔가 결과물이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결과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형, 제가 만질 수 있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딱 결과물이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먹거나 쓰거나 내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제일 좋아하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바늘 뜨개를 딱 처음 했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것? 딱 결과물이 딱 나오고 누군가 엄마나 주변인들이 봤을 때 주변인들이 저한테 와 이걸 했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제 욕구와 정말 맞아 떨어진 거죠. 유형으로 물건이 남고 내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며 거기에다 내 의지대로 변형도 조금 가능하고 내 몸에 혹은 맞출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칭찬도 하고 내가 봐도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더 뜨개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생활을 멈춘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멈춘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도태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옷을 뜨면서 일종의 성취욕이 생기고 나 앞으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고 이걸로 나는 뭔가 내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유튜브도 결과론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뜨개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재밌게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뜨개 하는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원인, 결과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같이 지금 뜨개를 하고 있다는 게 소중한 거니까요. 뜨개를 같이 더 재밌게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팔 요거 코줄임을 4번 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줄였고요. 4번 줄이면은 아마도 팔도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4번 줄이고 그냥 한 3단, 4단만 뜨고 이제 코 마감해가지고 아이코드로 마감해서 끝내려고요. 이 코 어떨 것 같나요? 이쁠 것 같나요? 지금 더워서 반팔 떠야 돼 이래놓고 큐뮬러스 티 집에 있는 거 실이랑 이렇게 해서 맞춰서 떴는데 또 막상 밖에 나가면 선선하더라고요. 입으려면 아마도 조금 더 입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3mm인데 꽤 금방 뜬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요 소매 마지막 마무리까지 열심히 뜨고 반대쪽 소매까지 떠가지고 다음에는 요 뜬 거 어떻게 떴는지 어떤 모양인지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의 뜨개 수단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라 재미있으셨을지 없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5월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와 F5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뜨개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쉬어가는 뜨개 수다였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